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경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도 신경치료라는 게 치료 자체가 뭐 일부러 신경을 죽이고 이러는 치료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해야 되는 치료니까 충치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동영상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치과를 찾아오셔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으면 신경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굳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뭐 MTA나 이런 재료로 막아서 때우는 치료를 끝낼 수 있으면은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미 이제 균이 치아 속까지 진행돼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치료가 꼭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예전에 신경치료하는 동영상을 직접 치아에서 치료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보니까 멀쩡한 치아를 저렇게 다 위도 깎아내고 구멍도 파고 그런 댓글들이 있었는데,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치아는 굉장히 많이 상해 있어요. 굉장히 상해 있다. 이미 충치가 비진행돼 있어서 치아 자체의 구조도 많이 파괴되어 있고, 그래서 충치를 깨끗이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서 결국 크라운까지 진행함으로써 그 치아의 원래의 기능과 모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과정 중의 치료인데,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앞니가 오셨어요. 보시면 이만큼은 이제 충치 때문에 깨져 나갔고, 여기도 속에 검게 비쳐 보이는 것처럼 이미 충치가 꽤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충치를 이제 제거를 했는데, 보시면 원래 이 치아 같은 경우에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뿌리 쪽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오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치수강이다 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치수강 내에 여러 조직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미 치수강 부위까지 충치가 진행되어 있었고 균이 들어가서 치수강 내가 많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를 지나서 뿌리 끝쪽에 뼈가 녹으면서 뿌리 끝에 염증까지 잡혀있는 그런 치아였는데요. 그래서 이 치아는 충치를 깨끗이 제거하고 보니까 이미 치수강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치수강을 보이려고 각도를 틀었는데, 이 안쪽에 치수가 그래도 조직이 건강할 때는 뚫렸을 때 피가 좀 어느 정도 나요. 출혈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 MTA 동영상에서 보면 이 출혈이 어떤 양상이냐, 말 그대로 이게 선혈에 좀 깨끗한 피면은 이미 염증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좀 거무죽죽한 검붉은색의 죽은 피다. 그럴 때는 이미 염증이 어느 정도 균이 치수강 내로 진입을 해서 염증도 진행되어 있고, 또 그때는 이제 환자분이 느끼는 통증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케이스는 MTA로 막아서 그냥 때울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직이 아예 죽었을 때는 치수강이 노출이 돼도 피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뿌리 끝쪽까지 염증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수강이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가 나지 않고 그냥 조직이 죽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경치료를 하고 이렇게 앞니에 크라운을 씌워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었는데, 초진 엑스레이를 보시면 다른 데도 어금니도 안 좋아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였는데요. 이 앞니를 보시면 뿌리 끝에 이렇게 경계지어 가지고 어둡게 염증이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쭉 보시면 예전에 말씀드린 캔틸레버라고, 이 어금니 두 개를 입안에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운 작은 어금니랑 송곳니까지 3개의 치아가 깎였어요. 그래서 매달린 채로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치아에 부하가 집중이 되어서 접착제가 깨지고 충치가 진행되고, 여기는 경계가 이런 식으로 경계지어서 뼈가 이렇게 크게 다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되면은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단계이고요. 대신 통증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를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제거하고 빼게 됐었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경치료는 멀쩡한 치아를 신경치료하지는 않아요. 일단 신경치료하게 되는 원인은 충치가 너무 깊어서 치수강에 균이 들어가서 감각 아예 그냥 뭐 시리거나 차거나 뜨거운 거에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조직이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 그럴 때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염증이 막 시작될 때 통증이 꽤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치수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치수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치수염은 가역적 치수염,
충치가 진행돼서 치수 안에 균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역적 치수염의 단계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치수의 생명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굳이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적절한 충치치료나 MTA나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원인을 제거했을 때 치아의 치수의 생활력이 다시 돌아오는 바람직한 상태겠죠. 근데 가역적 상태에서 계속적인 자극이 오므로써 그때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이때는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신경치료 과정에서 구멍을 내는 거는 이 안의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안의 염증을 깨끗이 제거해야 되는데 치아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 그래서 구멍을 조금만 봤다? 결국 우리가 신경치료의 목적은, 신경치료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관치료인데, 실제로는 근관치료의 목적은 근관, 뿌리 쪽에 있는 관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건데, 여기 접근하기 위한 구멍이, 속칭 구멍이 크면 클수록 더 시야도 확보되고 근관의 염증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치아를 아끼겠다고 구멍을 조그맣게 팠다. 그러면은 위에 치아는 아낄 수 있겠지만 결국 근관 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너무 작으면 오히려 이제 이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관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적은 근관 내의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치과에서 이제 신경치료나 다시 말하면 근관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을 때 이게 꼭 나에게 필요한 치료구나, 이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치료구나 라고 이해하시기가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